네, 안녕하세요. 연세 덴트입니다. 오늘은 아까 전에 질문 중에 매매 셋업을 뒤에 이제 진행될 매매 셋업을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진행된 걸 복귀하는 건지 리뷰하는 건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어제 이제 멤버십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빅타임 매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적용했는지 좀 자세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다 글로 쓰는 건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드리는 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리퀴티랑 바이너리 X, LQTI 그리고 BNX 이제 매도 포지션 셋업했던 것도 중간에 진행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듣고서 매매 셋업하는 것 자체를 배우신 다음에 비슷한 차트에서 많이들 적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진행될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어제 진행했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저번에 LQTY나 아니면 BNX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 셋업하는 걸 말씀드렸더니 익히신 다음에 다른 차트에서 많이 적용하시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빅타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매수 포지션을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진행을 하자면 어제 디스코드에서 올려드렸을 때 한 이 정도 돌파할 때쯤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었어요. 디스코드에 올려드렸던 거 이따가 복귀하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해서 작동했고 어떤 근거들로 이 정도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상장된 직후에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든 지지 저항을 그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 중에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차트들은 특히나 상장 저점 그리고 고점들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상장된 지 조금 된 차트들도 보통 상장 당시에 직후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이 중요한 이제 지지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조금 분류하기 쉽게끔 지지 저항의 종류를 나눴던 거고요. 상장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 고점이랑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 수평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절대 가격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지 저항으로 쓸 때 이렇게 수평선들, 고점과 저점들 수평선을 이제 지지나 저항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상장 당시에 저점을 지지 구간으로 작도를 하고 또 고점을 저항 구간으로 작도를 했고요. 수평선으로 활용하는 거에는 그냥 단순한 저점, 고점 가격도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롱테일로 나오는 거, 꼬리가 길게 나오는 것들이 리쿼디티 수입을 나타내면서 중요한 유동성을 확보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이나 지지 구간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도를 처음에 한다면 제가 작도한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상장 저점이랑 고점에 대해서 수평선을 작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락이 한번 나타났어요. 이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 하락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를 저점 고점으로 하는 피보나치를 그렸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되돌림이 어느 구간까지 연장된 건지 확인하는 걸 했었고요. 보통은 전에 강의 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1.13이나 1.272를 연장 구간에서는 페일드 웨이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보나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방향으로 되돌림이 나타나는 되돌림이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되돌림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저점보다 더 되돌리는 즉 100%를 넘게 되돌리는 걸 연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연장들에서 주로 연장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구간이 하모닉 원서를 보시면 이제 1.13이랑 1.27 이런 피보나치 수열들에서 주로 페일드 웨이브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점이 만들어지고 고점이 만들어진 다음에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타나는데 이 하락에서 지지가 나타날 거를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보면 1.13이나 1.272 구간에서 그 웨이브가 다시 페일이 나타나면서 페일드 웨이브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동할 때 이런 구간들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점으로 다음 저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졌는지 또는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13에서 페일드 웨이브가 나타나서 지지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점에서 작동했던 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단기적으로 또 롱테일이 나타나면서 긴 윗꼬리가 나타나면서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점으로 다시 여기를 고점으로 하는 피보나치를 그렸고, 왜 그랬냐면 여기서 보면 저점을 높이는 하이얼로우가 나타났잖아요. 이 구간 안에서 과연 어느 구간들이 중요한 구간인지 보기 위해서 그랬고, 여기에서 계속 움직였었기 때문에 우선은 0.618이랑 0.786 레벨만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로월 하이로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선이 나타나고 있죠. 이 하락 추세선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수에 들어갔던 근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고점이 나타난 다음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계속 하락해 나갔어요. 여기는 직후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지만 저점이 한번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횡보한다라는 건 이미 유의미하게 더 나타날 매도량은 줄었고, 이제는 가격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이제 심리가 부딪히는 구간에 해당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였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는 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거는 이 상장 저점이 여기서 보면 지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근거가 상장 저점이 분명히 여기서는 깼지만 하이얼 로우를 나타내면서 최근 구간에서 상장 저점을 지지를 했고, 이 상장 저점이 지지되는 구간에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CVD가 즉 이제 매도세를 흡수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대칭 삼각 패턴이 나타났고, 이 대칭 삼각 패턴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완료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대칭 삼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기본적으로 반반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끝에서 변동성이 늘어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지, 삼각 패턴이기 때문에 진입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즉 저점과 저점을 높여왔었고, HTF에서 높여왔었고, LTF에서도 저점을 높이면서 삼각 추세가 어느 정도 삼각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던 과정에서 완결부, 즉 변동성이 나타날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수 포지션 자체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추세를 반전하는 매매를 들어갈 때는 하락 추세에서 반전할 때는 돌파 후에 리테스트 과정에서 들어갔어야 돼요. 이게 정석적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돌파 시에 들어갔던 단점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만 거래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하락하더라도 그 구간을 견디고 오히려 큰 상승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큰 상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일찍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 상승하는 과정에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쯤에서 내드렸을 거예요. 여기 긴 상승 나올 때, 여기서 조금 하락했을 때 0.208, 0.215 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가능한 0.212달러 정도에서 에버리지 엔터리를 마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당시에 디스코드에 올려드렸던 이제 CVD랑 오픈 인터레스트였고요. CVD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었고 미결제 약종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롱 포지션을 세팅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펀딩 레이트가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롱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롱 스퀴즈가 나타났을 때 어느 구간을 지켜줄 건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저점에 대해서 평행선, 수평선을 그렸고요. 여기 정도까지를 손익비로 봤을 때 약 9%, 10%이기 때문에 10%까지 넘어가면 사실은 그 손익비가 좋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다만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서 상승이 나타나면 그래도 한 10%, 20% 상승이 나타나면서 손익비를 메꿔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탑 헌팅을 피하기 위해서 롱 스퀴즈가 나타났을 때 스탑 헌팅을 피하기 위해서 한 9에서 10%를 잡았던 거고요. 보통은 적어도 지지 저항 구간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손익비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탑이 한 5에서 7% 이내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했었고, 저점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1.13 페일드 웨이브 저점까지를 스탑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여기서 뚫리면서 다시 하락 추세선 내로 재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로얼로우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익비와 추가적인 하락 여부를 고려했을 때 여기까지가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음봉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만들었어요. 상승 추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봉이 나타났는데 제가 여기 돌파하는 걸 봤을 때 결국 이 캔들들을 합쳐놓으면 음봉을 감싼다라는 거를 앵골핑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전 하락분을 잡아먹는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매수 우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근거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장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1.13 페일드 웨이브 나타났던 중요 지지 저항 구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하이얼로 즉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가 나타났는데 그 구간에서 상장 저점을 지지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유의미한 매도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매수와 매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삼각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삼각 패턴에서 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음봉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때 데이터의 근거가 CVD와 오픈 인터레스트도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디스코드에서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얘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다 작도까지도 그리지 못하고 좀 올려드렸는데 왜냐면 쓰고 있는 중에 얘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플랜이 전달되는 시차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빨리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장 저점이 지지되고 있었고 CVD가 상승하고 있었고 하락 후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CVD 상승이랑 오픈 인터레스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펀딩 레이트가 양수값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스탑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쓰고 있는 중에 상승하면서 아마 0.218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0.21, 0.215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입하는데 가능한 에버리지 엔터리를 이제 0.212달러 이하로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거냐면 여기 음봉에서 뒤에 양봉들이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를 뛰어넘었어요. 즉 불리시 MSB, 불리시하게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나타난 거고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30분 봉 타임프레임으로 뛰어나서 그렇지 1시간 봉, 2시간 봉으로 더 하이 타임프레임에서 보면 저 음봉을 잡아먹은 양봉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유의미하게 보여드리고 하기 위해서 30분 봉으로 잡았던 거고 실제로는 여튼간에 저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CVD랑 미결제 약정이 강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 자체가 롱 스퀴즈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탑 자체를 상장 저점이랑 여기가 이제 최근 저점의 하단이죠. 이 하단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았고 여기를 떨어지면 이 저점 포인트에 비해서 베어리시 MSB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새로운 하락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변동성으로 상승이 나타났을 때를 수익을 보기 위해서 상승 근거들이 중첩되지만 조금 여유 있는 스탑으로 해서 1할 리스크로 들어갔던 거고 스탑을 준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진입하고 나서 하락이 나타났어요.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수렴이 나타나는 삼각 수렴을 추세선 2개를 그려드렸던 거고 여기서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어느 방향으로든 돌파든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탈할 경우에 만약에 스탑을 깨는 베어리시 MSB가 나타날 경우에는 새로운 하락 추세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잘 진입하신 경우라면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응이라는 건 여기서 리테스트 하면서 쭉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이탈 이후에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나타나면서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보시면 하락이 나타났다가 여기 하단부의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했고 이 돌파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보통 여기서는 돌파나 이탈이 나타날 땐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동반 안 되면서 돌파하거나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휩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인 경우가 많아서 잠깐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진짜 돌파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추세선을 그려놨었는데 여기서 잠깐 뚫거나 여기서 잠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유의미하게 증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수렴이 진행될 가능성에 초점을 더 맞췄어야 됐고 이 오른쪽 끝에서 수렴의 종결 부위 쪽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상승은 이제 진짜 상승이라고 봤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중간에 고점을 높이고 음봉 나타나고 또 고점을 낮춰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분할 수익 실현을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대한 상승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50% 정도를 분할 수익 실현을 했고 이때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20% 30% 이렇게 실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맘 편하게 리스크 제거한 상태에서 쉬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었고요. 리스크 제거는 스탑을 엔트리로 옮겨서 만약에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매수 포지션에서 역방향으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남은 물량이 이제 본절에서 브레이크 이븐 되면서 끝나는 걸 노리는 거죠. 그런 걸 리스크 제거, 리스크 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쭈루룩 상승이 나타났었고 여기서 상승이 나타날 때 밤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분할 수익 실현할 때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다음에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이거는 여기서 임펄스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면 남은 50%에서 25%를 추가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남은 25%는 이런 상장 직후의 변동성이 강한 종목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 TP를 달성하기 위해서 잔여 비중을 남겨두라고 했던 거죠. 아쉽지 않게.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은 여기고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았고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 현재까지 가격 진행이 된 거고요. 오늘 낮에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그 전에 분할 수익 실현 충분히 했으면 현재 구간에서 남은 거는 그냥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더 상승은 했지만 굳이 위에서 충분히 분할 수익 실현을 해 나갔었기 때문에 포지션을 길게 유지를 안 하고 좀 종료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상장 직후에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은 상장 저점이랑 그 다음에 상장 직후에 나타난 고점들을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0분봉 기준으로 하면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가 하나의 또 고점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이게 어디까지 상승이 나타날 건가를 피보나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에서 아마 2배까지 정도가 상승이 나타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통은 피보나치 했을 때 이 윗방향으로 또는 같은 방향, 하락할 때 아랫방향으로 확장돼서 상승이나 하락이 나타나면 1.618이나 아니면 2.0 익스텐전 같은 경우가 주로 주요한 지지나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그렇게 좀 길게 연장이 되는 편이고 캔들이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타나면 1.13이나 1.27이 페일드 웨이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점 고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흐름에서 그 저점이나 고점을 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한번 깬 다음에 1.13 페일드 웨이브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타난 다음에 저점을 높여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또 한 번 컨펌이 된 거고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하면서 여기서 불리시 리테스트가 컨펌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상승에 대한 근거가 컨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매도세의 흡수를 나타내는 CVD나 아니면 변동성을 의미하는 오픈 인터레스트가 증가하면서 그것조차도 상승에 대한 근거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고 나서 하락하는 것도 충분히 여유있게 이 추세선을 지키는지를 살펴보면서 삼각 수렴에서 스윙이 계속 나타나다가 변동성이 발생하겠구나라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한 거죠. 어떤 분들은 매매 셋업을 앞으로 진행될 걸 주세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받아서 매매해서 수익 단기적으로 나봤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분명히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이나 디스코드 내에서 설명드리는 게 플랜 자체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자료나 근거를 다 말씀드리고 또 그걸 네이버에서 볼 수 있게끔 다 교육 자료화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사진 하나씩 계속 트레이딩 뷰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여드린 것들이 다 저희가 모식도를 직접 만들고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런 근거를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 왜 그런 근거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다음에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승률이었죠. 거의 100% 승률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따라하지 말고 직접 매도 포지션을 잡는 셋업을 이해하고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랜이 그렇게 많이 나갈 수는 없어요. 계속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탈하고 나서 다시 엔트리 잡아주고 이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멤버십 분들이 계속 본인이 근거 잡아서 엔트리 수정해 나가면서 수익을 본 거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 잡은 것도 이런 상장 종목에 대해서 잡은 것도 어떻게 잡았는지 근거를 계속 여러 차례 지금도 한 3번, 4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까 봐 그런 거고 나중에 편집본 영상이 올라가면 어떤 근거들을 이 사람이 활용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근거를 중첩시켜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 나중에 리스크 관리도 하고 수익이 나는 매매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진행하려고 했던 거라서 빅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 포지션을 진행해서 수익을 봤었는지 이런 걸 좀 설명드렸고요. 근거 활용했던 거 한 3-4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하나 덜 알려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도 올려드렸어요. 그 차이킨 머니플로우랑 그 다음에 RSI 다이버전스를 저희가 보조지표로 만들었던 거를 올려드렸고 이게 네이버에 올려드린 거에는 그냥 레귤러, 그냥 일반 강도만 나눠져 있고 제가 쓰는 거에는 일반 강도랑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으로 해서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튼 하나 더 참고했던 건 여기서 저점이 2개가 형성되면서 상승 추세선이 형성될 때 불리시 차이킨 머니플로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서 그거를 지표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근거가 6개, 7개 되면 정말 좋은 거고 2개, 3개 이상만 돼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는 반대 근거가 많지 않다 그러면 중첩시켜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추세선 그을 때 윗골이 긴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없고 어떤 거냐면 윗골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윗골이라는 건 윗골이든 아랫골이든 그 꼬리는 그 구간에서 급하게 움직이면서 되돌림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상승하다가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락한 걸 보면 이게 뒤에가 하락해서 하락했다라고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승하다가 저항이 부딪혔고 이 저항 구간에서 이걸 움직이는 세력들이 여기서 유동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아래에서는 여기서 아랫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아랫꼬리를 조금 형성하면서 상승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해서 지지가 나타난 거죠. 즉 꼬리가 길수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리쿼디티 스윕이나 리쿼디티 그랩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작은 아랫골이 나타난 다음에 쭈르륵 하락했으면 여기는 유동성을 확보한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가 되다가 더 하락한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아졌죠, 이전보다. 그런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하락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하락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그거를 오히려 하락보다 상승에다가 힘을 더해주는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타났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꼬리가 길지 않고 음봉이 컸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바로 더 크게 되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균형을 이루는 매수랑 매도의 심리가 다투는 그런 구간이 삼각 수렴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기니까 추세선이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캔들 자체에서는 그런 꼬리들이 유동성을 의미할 수 있고 그게 거래량이랑 동반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끔 가다 보면 캔들 바디만 해서 몸통만 해서 추세선을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력이 얼마만큼 올렸냐 내렸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꼬리의 고점이랑 저점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RSI 다이버전스 볼 때는 어떤 분들은 RSI 같은 경우는 꼬리로 보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거는 조금 동감하는 편이에요. 다만 꼬리라는 건 결국에 가격이 형성이 된 거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는 빅타임을 분석을 안 했었는데 여기서 상승 나타난 다음에 이 되돌림 구간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서 고점까지 닿았었기 때문에 저는 임펄스로 보기는 어렵고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를 직전 고점을 바로 넘지는 못하겠다 생각해서 주말이기도 하고 저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때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정리를 한 이유는 이전에 음봉을 잡아먹는 즉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불리시 MSB가 나타나면서 상승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못 가고 계속 윗꼬리가 달리길래 이 정도에서 그냥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또 다른 분석들을 계속 해봐야겠죠. 여기서도 추세가 어떤지 봐야 되고. 그런데 뭐 하락 추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승 추세라고도 완전히 보기는 어려운 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수렴 나타나는 거라서 대략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여기에서 하락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부터 본다고 해도 삼각 수렴 또는 아니면 뭐 쐐기 정도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렴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 이 수렴하는 패턴들은 대부분은 추세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다른 거를 좀 많이 분석해야 되고,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나중에 한번 직접 여러 개 분석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것들도 보시는 게 좋고요. 요 앞에까지 해서 매수 포지션 셋업하는 거는 이해 가시는 건가요? 단일 저점 칼날, 나이프 캐치라 그러죠. 나이프 캐치를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나 아니면 높은 고점에서 잡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 예전에 어제 며칠 전 강의였죠. 그때 여기서 왜 들어갔는지 설명드릴 때 이런 구간에서의 나이프 캐치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 강의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리쿼디티 수입이 나타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UTAD 테스트라는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해졌고, 그 당시에 하락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내려오면서 하락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3번 정도 제가 거래를 안내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캐치를 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했을 때 정말 좋죠. 잘 잡았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이프 캐치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아마 한 1.13이나 1.27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13이랑 1.27이 사이죠. 대략. 이런 구간에서 1.13이랑 1.27이 사이네. 페일드 웨이브인가? 이러면서 쫓으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프 캐치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모든 매매는 최소 2개나 3개 이상의 근거가 중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까 뭐 디스코드에서 플랜 나간 것처럼 보면 근거를 여러 개를 정리해서 적어 놓잖아요. 그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근거를 적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근거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안전한 매매만 해도 승률이 좋으면 손실 자체가 조금 줄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아 나가면 먹는 수익이 단회에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드는 늘어납니다. 저희 멤버십 중에 땡땡땡님 계시죠? 아까 텔레그램이랑 트위터에 올려드렸었는데 지난주에가 시드 수익률이 한 30% 정도셨어요. 지난주에 사실 한 게 리퀴티랑 바이너리 X였죠? 그 두 개 매매한 거밖에 거의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다른 것도 매매하셔서 그런 거긴 하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분석 잘한 매매만 가지고, 차트만 가지고 여러 번 매매해도 수익은 많이 납니다. 무리하게 이 차트 저 차트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단 매크로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별 차트에서 좋아 보이는 차트들을 분석해서 근거가 여러 개 중첩되는 데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정규 강의는 다시 보기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강의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끊기는 부분도 있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팀원 중에 한 분이 다 편집하고 자막을 정규 강의는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비공개로 해서 올려드려서 디스코드 녹화 저장소에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근데 이제 멤버십은 이용하기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지만 강의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이버에는 단건으로 따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건으로 따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멤버십 이용하실 때는 그렇게 다시 보기 유튜브에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매매 포지션 자체를 좀 복귀하거나 셋업보다는 진짜 1강부터 해서 쭈르륵 공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캔들부터 공부해서 2강이 지지저항이었고, 지지저항 중에서 추세선이랑 채널을 좀 위주로 많이 다뤘고요. 3강은 피보나치랑 ABCD였고, 오늘은 이제 가격 불균형, FVG랑 그러니까 페어 밸류 갭이랑 그다음에 임밸런스, 그리고 그걸 가지고 ICT에서 주로 매매하는 기법인데 BPR 테스트라 그래서 밸런스드 프라이스 레인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 하모닉이나 엘리엇 같은 거 점점 진행할 예정이고요. 룸 같은 경우에 아까 디스코드 차트 추천해서 다른 분들 서로 대화하실 때 음펀비 그렇게 강하면 왜 안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렸었죠. 혹시나 그런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거 리퀴티 들어갈 때 음펀비는 양펀비였어요. 양펀비였는데, 그러니까 숏을 쳐도 오히려 펀비 받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거였죠. 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점인데 매도를 칠 때 음펀비가 크다라는 거, 특히 1% 넘어가면서 저렇게 3%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니 숏 포지션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빈프가 많이 낀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총이 작으니까 세력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은펀비만 봤을 때나 아니면 구조만 봤을 때는 숏치기가 정말 좋아 보이는 구조들이고 진짜 잘 들어갔을 때는 숏 수익을 잘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세력들이 양방으로 해서 롱 포지션을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펀비 지급 시간이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올려요. 계속 올리니까 숏 포지션 잡은 인원들은 이걸 수익을 못 보고 나가기도 그렇고 이거 펀비만 지급하고 나면 다시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버티다가 펀비를 털리거나 아니면 자기 스탑헌팅 당하거나. 왜냐면 어차피 자기들이 내는 펀비도 세력들은 자기들이 양방으로 해서 그거 다 챙겨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올려서 위에서 유동성 확보 다 하고 개미들 다 떨어뜨린 다음에 원하는 타점이 오면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숏치기 되게 좋게끔 계속 꼬드겨요. 그렇기 때문에 은펀비가 크다라는 건 특히 시총이 작은 코인에서 은펀비가 크다라는 건 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차트 구조가 깨지고 원하는 대로 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비가 안정적인 코인들은 대부분은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펀비 매매 같은 걸 가끔은 할 때 있어요. 그 세력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잠깐 펀비 먹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니면 이제 펀비가 지급된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때 다음 펀비 이전 구간에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죠. 즉 은펀비가 크다라 그래서 무조건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근거가 좀 중첩된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최소한이라도 하면서 비중 조절해서 매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전 탈출까지 하나의 매매에서 오래 걸린다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매매 스타일을 조금은 안전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15%가 손실이 넘어가면 한 17% 정도가 수익을 내면 원금이 복구가 돼요. 근데 95%인가가 떨어지면 1900%인가 원금을 복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실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률을 늘려가는 게 그 상태에서 가끔 비중을 실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실이 제한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의 매매에서 비중이 많이 깨지고 복구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런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면 나중에 멘탈이 관리가 안 되고 결국에 원금 복구가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상한 매매를 하기 시작해요. 계속 털리다가 비트코인은 안전하니까 이러면서 50배, 100배, 150배 뭐 이런 이상한 거래소 가서 하다가 갑자기 또 하필이면 그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나오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고 나서 전체 청산되거나.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라이브 공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멤버십 분들은 10시에 전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